안녕하세요. 넓고 얕은 지식을 전하는 골스형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배구계의 신 김연경 이야기입니다. 지금 도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배구 종목에서 한일전이 펼쳐졌는데 5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한국이 일본을 잡아냈습니다.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았는데요. 그 중심에는 우리 김연경 선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성경, 불교는 불경, 배구는 김연경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 본인이 직접 한 얘기예요. 근데 반박이 불가야 받아들일 수밖에 없네요. 김연경은 배구에서는 신계에 도달한 인물입니다. 농구에는 마이클 조던, 축구에는 메시, 피겨스케이팅에는 김연아, 배구에는 김연경입니다. 탈인간계 실력을 보유한 선수들인데 그중 한 명이 김연경이에요. 이런 어마무시한 실력을 가진 김연경이 TV로 경기를 보면서 유일하게 칭찬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 이름은 진란징. 알고 봤더니 본인 중국 발음이었어요. 자신이 중국에서 뛰는 중계를 보면서 스스로 칭찬을 해요. 본인도 본인이 잘한다는 걸 알고 있고 그걸 대놓고 자랑을 해요. 그런데 밉지가 않아. 김연경은 실력뿐 아니라 인성도 좋기로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정말 대체불가 선수이자 훌륭한 사람이에요. 김연경 선수의 일대기를 살짝 알아볼게요. 1988년생 경기도 안산에서 태어났어요. 김연경은 배구를 하던 언니 덕분에 자연스럽게 배구를 접하게 됐어요. 근데 처음부터 에이스는 아니었어요. 키가 작았거든요. 중학교 때는 세터를 했다고 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키가 작은 편이어서 센터를 제외한 모든 포지션을 뛰었다고 해요. 주전도 아니었고. 그런데 고1 때 키가 갑자기 크기 시작한 거예요. 15에서 20cm가 컸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김연경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2004년 청소년 대표에 선발이 됩니다. 세계대회에서도 눈에 띄기 시작해요. 고2 때부터 배구계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당시 배구계는 프로 출범을 선언했어요. 당연히 대형신인 김연경이 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새로운 스타가 필요한 배구계, 그 타이밍에 나타난 김연경. 모든 팀이 김연경을 갖고 싶어 했어요. 김연경의 등장으로 여자 배구는 꼴찌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우승권에서 멀어진 팀은 내년 드래프트에서 김연경을 차지하기 위해 꼴찌를 하려고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꼴찌팀이 내년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을 얻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리그가 개판이 된 거죠. 일부러 지려는 경기가 속출하니 배구 팬들도 열받고 야심차게 배구 프로리그가 출범을 했는데 심각한 상황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한국배구연맹은 드래프트 제도를 손질해버려요. 꼴찌가 무조건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을 확보하는 걸 없애고 확률 추첨 제도를 도입했어요. 김연경 한 명 때문에 전체 룰을 바꾸는 일이 벌어졌어요. 결국 김연경을 차지한 팀은 꼴찌를 한 흥국생명이었어요. 2005-2006 시즌 김연경이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꼴찌였던 흥국생명이 우승을 차지해버려요. 김연경은 신인왕은 물론이고 정규 시즌 MVP, 챔피언 결정전 MVP를 휩쓸어버립니다. 이게 신인 1년차에 해낸 기록이에요. 그냥 인간이 아니었던 거죠. 신계의 실력을 인간계에서 발휘를 하니 신인이고 나발이고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김연경은 어릴 적 작은 키 때문에 여러 포지션을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그냥 신이라서 그래요. 그냥 원래 센 거예요. 인간하고 놀아주고 있는 신. 그 당시에 김연경은 그런 존재였어요. 한국 프로배구에도 용병 선수들이 들어왔습니다. 김연경은 궁금했어요. 나도 해외 리그에서 뛰면 어느 정도 실력일까? 구단에 해외에서 뛰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김연경은 임대 선수 자격으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JT 마블러스에서 2시즌을 뛰는데 정규리그 2번을 우승을 시켜버려요. 파이널에서는 우승 1번, 준우승 1번을 기록해버립니다. 일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렸어요. 1세대 한류 스타 배용준 씨가 윤사마로 불렸잖아요. 김연경도 윤사마로 불렸어요. 여성들한테 인기가 어마어마했어요. JT 마블러스 팀 창단 이후 첫 우승을 만들어버린 김연경. 일본 팬들도 신의 맛을 보고 매료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제 세계 최고 리그인 터키로 갑니다. 터키 최고 명문팀인 페네르바체에 입단. 세계 최고 리그도 씹어 먹어버립니다. 터키 리그 정규리그 우승 3회, 파이널 우승 2회, 파이널 준우승 2회, 2012-2014 2시즌 연속 터키 리그 공격상 득점상 수상, 페네르바체 창단 이래 유일한 CEV 챔피언스 리그 우승 달성,
동양인 최초 CB 챔피언스 리그, CB컵 터키 리그 MVP, 세계 최고 리그에서도 신의 실력은 통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김연경은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 맹활약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외로 진출하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어요. 흥국생명과의 갈등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페네르바체와의 계약이 끝나고 2년 재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흥국생명이 김연경 선수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거예요. 이때 흥국생명은 팬들한테 엄청 욕을 먹게 됩니다. 선수의 앞길을 막는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어요. 양측의 입장은 이랬어요.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국내 V리그에서 FA 자격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흥국생명이 원소속 구단이라는 거죠. 김연경 측은 흥국생명에서 4년을 뛰고 해외에서 3년을 임대로 뛰었기 때문에 FA 자격이 된다는 주장을 했어요. 임대된 기간도 흥국생명 소속이라는 거죠. 이게 흥국생명의 주장이 억지 같긴 한데 사실 배구연맹의 잘못도 커요. 코보 규정상 해외 구단의 임대 계약 시 선수 신분에 대한 조항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흥국생명도 할 말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규정상 구멍이 있다는 걸 치더라도 흥국생명이 김연경 임대 계약 시 돈을 챙긴 의혹이 나오면서 여론은 불타오르기 시작해요. 일본에서도 터키에서도 흥국생명이 돈을 챙겼다는 의혹이 터져 나온 거죠. 돈까지 챙겼으면 선수라도 풀어줘야지 뭐하는 거냐, 이런 여론이 압도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 일이 대한배구협회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서 그냥 김연경 선수의 이적 동의서만 승인해주면 끝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대한배구협회는 이쪽 저쪽 욕먹는 게 싫어서 국제배구연맹한테 떠밀어버려요. 니들이 결정해라. 그럼 우리는 따르겠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국제배구연맹은 흥국생명의 편을 들어줍니다. 충격적이죠. 이 내막이 더 충격적이에요. 국제배구연맹은 왜 흥국생명의 편을 들어준 걸까? 흥국생명과 김연경 간의 합의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흥국생명 측이 욕을 또 바가지로 먹을 만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 합의서는 국제배구연맹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 절대로 유출하지 않기로 한 문서였어요. 그런데 이 합의서의 존재를 국제배구연맹이 알게 된 거죠. 이 합의서는 김연경이 불리한 내용이 잔뜩 담겨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단 마지막에 모든 것은 국제배구연맹의 결정에 따른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다네요. 김연경은 그 마지막 문구에 희망을 걸었는데 이 합의서가 유출이 된 거죠. 국제배구연맹은 로컬 룰이 우선이다.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거예요. 김연경은 이제 물러설 곳이 없어졌어요. 은퇴를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섭니다. 배구계의 최고 스타 김연경조차도 이런 불합리한 처우를 이겨내기 어려운데 다른 선수들은 오죽하겠어요? 김연경은 싸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정치권을 끌어들인 거죠. 아주 영리한 판단이었어요. 여론은 압도적으로 김연경 편이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구단 편을 들었다간 가루가 될 분위기였어요. 결국 정치권에서 절반의 해결을 해줍니다. 1년짜리 국제이적 동의서를 발급할 것을 결정한 건데요. 일단 김연경 선수가 해외에서 뛸 수는 있으나 그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아주 찝찝한 상태로 덮어만 놓은 거죠. 김연경은 1년 동안 페네르바체에서 활약을 합니다. 시즌이 끝나자 또 갈등이 시작됩니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에게 임의 탈퇴 공시를 해버립니다. 임의 탈퇴가 뭐냐면 내가 못 가지면 남도 못 가진다, 뭐 그런 거예요. 흥국생명의 허락 없이는 국내 어떤 팀에서도 뛸 수가 없는 거죠. 흥국생명은 이걸로도 욕을 엄청 먹게 됩니다. 김연경은 이제 초강수를 던집니다.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가대표 은퇴하겠다. 팬들은 난리가 났겠죠. 엄플만 하던 흥국생명, 오히려 김연경을 비난하면서 흥국생명의 언플의 도구가 되어준 언론들, 팬들까지 싸잡아서 비난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팬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되죠. 우리의 김연경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끝까지 싸웠죠. 그리고는 결국 2014년 국제배구연맹에서 김연경은 자유의 몸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보도가 나오게 됩니다. 2020년 김연경이 국내 복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코로나 때문이었는데요. 터키 리그가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중국에서 엄청난 돈을 불렀지만
김연경은 한국행을 선택했어요. 이유는 도쿄올림픽. 김연경은 이번 도쿄올림픽이 본인의 마지막 올림픽이라고 생각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던 거예요. 중국보다 방역에서도 더 안전하고 한국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보는 것이 올림픽을 위해서 더 좋다고 판단한 거죠. 여기서도 사실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흥국생명의 이미 탈퇴 조치 때문에 흥국생명에서밖에 뛸 수가 없었던 거죠. 국제적으로 자유의 몸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지금은 룰이 많이 개정되어 있지만 김연경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거죠. 배구협회가 한 짓입니다. 국제 룰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데 대한배구협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김연경이 국내 무대로 복귀하려면 흥국생명에서 뛰는 수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이 셀러리캡. 흥국생명은 큰 돈을 들여 쌍둥이 자매를 계약해 놓은 상태에서 김연경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김연경에게 걸맞는 돈을 주려면 비싸게 계약한 선수를 매물로 내놓아야만 셀러리캡 안에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죠. 하지만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목줄을 쥐고 있었어요. 쌍둥이 자매를 매물로 내놓지 않고 김연경이 연봉을 깎고 들어와 주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결국 김연경은 올림픽을 위해서 연봉 3억 5천만 원을 받고 계약을 합니다. 이 금액이 기존에 받던 연봉에서 70%나 깎인 금액이에요. 흥국생명은 2003년에 해놓은 이미 탈퇴 공시 덕분에 3억 5천만 원만 주고 김연경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이거보다 더 받을 수 있었는데 다른 선수들 때문에 이 돈만 받았다고 해요. 쌍둥이 자매 영입으로 원래 우승 후보로 거론됐던 흥국생명인데 김연경이 합류했으니 이건 난리가 난 거죠. 셀러리캡이 왜 생겼나요? 돈 많은 구단들이 선수들 돈으로 싹쓸이해서 전력 불균형이 심화되는 걸 막자는 취지로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김연경을 3억 5천으로 합류시켜버렸으니 다른 팀들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러면 우승은 무조건 흥국생명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흥국생명은 우승을 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다 아시는 쌍둥이 학폭 사태. 이게 재미있는 건 이 사태를 촉발시킨 사람이 바로 쌍둥이들이었다는 거 다 터뜨릴 거얌. 쌍둥이의 이 한마디로 시작된 일이었어요. 본인들이 터뜨리려고 했는데 정작 자기들 품 안에서 폭탄이 터져버렸어요. 학폭 피해자들의 제보가 이어졌고 쌍둥이 자매의 인성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대충 상황을 정리해보면 흥국생명은 이제 우리들 세상인데 김연경이라는 신이 강림해버린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져 버린 거죠. 여기에 빡이 돈 쌍둥이들이 스스로 발광을 하다가 과거가 들통이 나서 자기들 선수 생명이 끝나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신한테 까불면 뒤진다. 흥국생명은 은근슬쩍 쌍둥이를 복귀시키려다 욕을 바가지로 먹고 취소했는데요. 정말 흥국생명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보다 강한 일본을 꺾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연경신의 마지막 올림픽 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메달권까지의 전력은 아니에요. 하지만 신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연경신의 마지막 올림픽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메달을 따지 못하더라도 당신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배구계의 신 김연경 이야기였어요.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골스형이었습니다.